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갈매기 조나단이 자신의 꿈을 쫓아 비행의 자유를 찾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바크는 미국의 작가이자 공군 파일럿으로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비행과 동물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의 작품 중 갈매기의 꿈은 1970년에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수천 마리의 갈매기들이 해변에서 바다 위를 날며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도 살기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조나단 리빙스턴은 다른 갈매기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행의 단순한 사실 이상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먹이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나는 것 자체를 사랑하며 비행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걱정하며 다른 갈매기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겨울에 먹이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나단은 아버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비행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나단은 혼자서 일주일 동안 바다 멀리 나가 굶주린 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다른 갈매기들보다 더 빨리 나는 법을 터득했지만 강렬한 속도로 급강하는 연습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속 110km 이상을 날면 깃털이 엉망이 되어 균형을 잃었습니다. 조나단은 600m 상공에서 시속 880km를 돌파하며 날개를 완전히 편 채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시속 140km로 날아가며 갈매기 세계의 신기록을 세웠지만 급강하면서 온몸이 파열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벽돌처럼 단단한 바위에 처박혔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그는 차가운 달빛을 받은 채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날개의 깃털은 찢겨져 아프기도 했지만 실패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꿈을 쫓는 용기와 비행의 자유를 찾는 여정을 통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조나단은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져 매처럼 짧은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갈매기들처럼 불쌍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삶을 선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날아가던 중 갈매기는 어둠 속을 날지 않는다는 엄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올빼미 같은 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조나단은 짧고 강한 날개가 답이라는 강한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날 것을 알면서도 낙하를 강행했습니다. 속도는 그에게 힘과 기쁨,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변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갈매기족의 존엄과 전통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습니다. 슬프고 고독했던 이유는 다른 갈매기들이 비상의 기쁨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추방된 곳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고속 낙하로 바다 밑 30m 깊이의 물고기를 잡는 법과 공중에서 잠자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힘뿐만 아니라 정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2마리 갈매기가 조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비행 기술로 날며 조나단을 자신들의 무리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조나단은 그들과 함께 상공으로 날아올라 어두운 밤하늘을 떠났고 새로운 갈매기들과 비행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는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된 후에도 다시 하늘을 날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규칙상 한번 추방되면 돌아갈 수 없었지만 조나단은 비행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8갈매기는 이중 다이아몬드 형태로 편대를 지어 아름답게 날아갔고 조나단이 앞장섰습니다. 갈매기들은 그의 비행에 경이로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추방당한 갈매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나단에게 비행을 배우려는 갈매기가 늘어났고 어느 날 날개가 부러진 갈매기 메이드가 찾아와 날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나단은 그녀에게 자유로운 갈매기이므로 날 수 있다고 말했고 메이드는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1000마리 갈매기가 그녀의 비행을 지켜보았고 조나단은 날다는 것은 갈매기의 권리이며 자유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제약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누군가는 갈매기 사회의 규칙을 파기해야 하냐고 물었고 조나단은 진정한 법률은 오직 자유로 이끌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갈매기들이 늘어났지만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래처가 생도들에게 비행을 가르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조나단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플래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나단은 그에게 각자에게 깃들어 있는 선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플래처는 갈매기들에게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행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나단의 말이 맞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설은 조나단이 떠난 후에도 플래처와 그의 제자들이 계속 가르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갈매기 사회의 규칙을 파기해야 하냐고 물었고 조나단은 진정한 법률은 오직 자유로 이끌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갈매기들이 늘어났지만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플래처가 생도들에게 비행을 가르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조나단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나단은 각자에게 깃들어 있는 선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유명한 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학창시절에 책상 위에 붙여놓기도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 난다는 것의 의미를 수정하게 되었어요. 높이 난다는 걸 다른 사람보다 높이가 아니라 내 의지 문제로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설리반, 치앙, 그리고 조나단은 자유로운 영혼의 추구를 강조했어요. 만약 높이 난다는 걸 눈에 보이는 성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계에 치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비행, 내 의지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면 좌절하게 되죠. 사람들은 조언을 많이 해요.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며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을 주고 지금 나이에 그건 안 될 거야 라는 애매한 판단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 받아들여야 할 조언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평가하게 두면 안 되죠. 일단 그곳에서부터 용감해져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정하는 거고 시작은 100만 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 수고하셨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